한밤중의 고요함 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해설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자연이 빚어낸 궁극의 야행성 포식자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생명체가 사실 얼마나 경이롭고 무시무시한 생체역학적 기계인지 알게 되시면 아마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밤하늘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빛이 사실상 차단된 완전한 암흑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냥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진화의 수수께끼입니다. 이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역사 속에서도 증명됩니다. 일본의 원주민인 아이누족은 블랙휘스턴 물수리 부엉이를 일컬어 코탄코르가모이, 즉 마을을 지키는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날짐승을 넘어서 범접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이었던 거죠. 이 밤의 지배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크기의 스펙트럼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이 극명한 대비를 한번 보시죠. 날개를 펴면 무려 1.8m에 달하고 강에서 커다란 물고기를 낚아채는 거대한 물수리 부엉이가 있는가 하면 몸무게가 고작 46g, 그러니까 13cm밖에 안 되는 몸으로 페루의 구름숲에서 깡충거리며 곤충을 사냥하는 긴 수염 올빼미도 있습니다. 같은 부류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물학적 다양성의 끝을 보여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둠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이 생명체는 빛의 아주 미세한 흔적조차 끌어모으기 위해 상식을 깨는 시각 시스템을 진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잠깐 글로벌 우편함에 도착한 청취자 질문을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야간 교대 근무 중이신 수지님께서 올빼미가 곁눈질로 은밀하게 먹이를 쳐다보는 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밤을 지새움에 던져주신 아주 날카롭고 호기심 넘치는 질문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빛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 거대한 렌즈를 선택한 대가로 치러야 했던 아주 기묘한 진화적 타협의 결과거든요. 이들의 눈은 우리가 아는 둥근 구형이 아니라 길쭉한 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막꼬리뼈라는 단단한 뼈 구조가 이 관 모양의 눈을 두개골에 완전히 고정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눈날을 굴리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아예 굴릴 수가 없는 구조로 설계된 겁니다. 대신 이 눈이 얼마나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지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0.00000073. 이건 일부 종이 1.8m 밖에서 먹잇감을 정확히 포착하는 데 필요한 조명도를 피트 촉광 단위로 나타낸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칠흑인데 이들에겐 사냥을 하기에 충분한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흔히들 올빼미는 낮의 장님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역시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빛의 양을 완벽하게 조절하는 동공이 있어서 쨍한 햇빛 아래에서도 아주 또렷하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쇠부엉이나 흰올빼미처럼 뛰어난 주행성 사냥꾼들도 버젓이 존재하죠. 자, 아까 눈을 굴릴 수 없다고 했죠? 안구가 고정되어 시야각이 110도로 좁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화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충격적인 기계적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목입니다. 고개를 수평으로 무려 270도나 회전시킬 수 있게 만들었죠. 그냥 등 뒤에 있는 사물을 보려고 목을 빙글 부드럽게 돌리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었다면 경추가 부러지고 뇌로 가는 혈관이 파열되어 버릴 끔찍한 각도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이 이 경이로운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4가지로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목뼈에 있는 구멍이 핏줄보다 10배나 넓어서 공간에 여유를 주고 동맥이 더 높은 곳에서 진입해 혈관이 팽팽해지지 않게 돕습니다. 게다가 피를 모아두는 수축성 저장소와 예비혈관망까지 촘촘하게 갖추고 있죠. 목을 극한으로 꺾어도 뇌로 가는 혈류가 절대 끊기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백업 시스템입니다. 시각에 이어 청각을 살펴보면 이건 거의 초능력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뇌는 들어오는 소리만으로 주변 환경을 완벽한 3차원 지도로 그려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소리가 양쪽 귀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100만 분의 1초 단위의 미세한 시간 차이와 아주 찰나의 음량 차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올빼미의 뇌는 먹잇감이 두꺼운 눈 밑에 숨어 있는지 아니면 빽빽한 나뭇잎 아래에 있는지 그 수평과 수직 위치를 오차없이 계산해냅니다.
이런 정밀한 3D 매핑을 위해 신체 구조 자체가 철저하게 개조되었습니다. 수직 높이를 정확히 재기 위해 아예 양쪽 귀의 높낮이가 다르게, 즉 비대칭으로 짝짝이 진화를 했죠. 여기에 얼굴을 감싸는 파라볼라 안테나 모양의 안면반 깃털들이 주변의 모든 미세한 소리를 귀로 강렬하게 깔때기처럼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먹잇감을 조진했다면 이제 타격할 시간입니다. 절대 들키지 않고 말이죠. 여기서 자연의 공기역학적 마법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흔한 새들이 날아오를 때 퍼덕이는 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이 야행성 암살자는 다릅니다. 깃털 앞쪽의 빗살 구조가 공기를 미세하게 쪼개버리고 솜털 같은 뒷부분과 벨벳 질감의 표면이 남은 마찰음을 싹 다 흡수해버립니다. 이 무음 비행 기술이 어찌나 소름 돋게 완벽한지 현대 항공공학계에서 비행기 소음을 줄이려고 이 깃털 구조를 맹렬히 연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화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면 위에서 물고기를 낚아채는 물수리 부엉이 같은 종들은 이런 소음 억대 깃털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어차피 공중에서 나는 소리는 물속에 있는 먹잇감에게 닿지 않거든요. 쓸모없는 기능은 칼같이 퇴화시키는 자연의 메커니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될 엄연한 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적에 가까운 생존 도구들을 수백만 년에 걸쳐 벼려왔지만 이들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누족이 신으로 모셨던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올빼미, 블랙키스톤 물수리 부엉이는 이제 전 세계를 통틀어 고작 1000마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와 일본 전역의 무분별한 강유역 개발, 대규모 벌목, 그리고 어획량 감소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 앞에서는 그 어떤 완벽한 생체기계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아주 작은 긴 수염 올빼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루의 구름숲 깊은 곳에서 광업과 농업이 하는 굴착기에 서식지가 밀려나면서 성숙한 개체는 아마 250마리 남짓만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극도의 생태학적 벼랑 끝에 서 있는 셈이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자연이 무수한 세월을 거쳐 깎아낸 이토록 경이로운 포식자도 인간의 속도가 만들어낸 이 부자연스러운 변화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생명체가 계속해서 어둠 속을 비행할 수 있을지는 결국 이 행성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들의 선택과 관심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오늘 밤에 문득 밤하늘의 고요함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